여러분 혹시 무릎이 뻣뻣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한동안 다리를 펴기가 어려우신가요?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욱신거려서 날씨를 미리 알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해지셨나요?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진통제 먹어도 며칠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병원에서 35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한 박영수입니다. 올해로 76세가 되었고 의사로 활동한 지는 벌써 4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관절염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4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렸던 아주 특별한 자연요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주와 이것을 이용한 무릎 통증 완화법입니다. 작년에 제 클리닉에 오신 69세 김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년 전부터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져서 2층에 있는 집을 1층으로 이사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히알루론산 주사도 맞고 소염 진통제도 복용했지만 효과는 길어야 2에서 3주, 짧으면 며칠만 지나도 다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놀랍게도 2주 만에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한 달 후에는 이제 장 보러 마트까지 걸어서 다녀와요. 라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것의 놀라운 소염 효과부터 소주와 함께 사용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정확한 제조법과 사용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배워 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친지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소중한 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주와 함께 여러분의 무릎 통증을 없애줄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냉장고에 항상 있는 양파입니다. 너무 흔한 재료라서 놀라셨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양파가 무릎 통증 완화에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 여러분이 매일 요리할 때 사용하는 그 양파가 사실은 천연소염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결과 양파만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천연소염제는 찾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효소들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효소를 동시에 차단해서 관절 주변의 염증과 부종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소염 진통제와 비슷한 메커니즘이지만 화학 약물이 아닌 자연 성분이라 위장 장애나 간 손상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양파의 황화합물들입니다. 알리신, 알릴 프로필 디설파이드 같은 성분들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무릎 관절 주변의 혈류가 좋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손상된 연골과 인대의 자연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관절에 쌓인 염증 물질과 노폐물들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셋째,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관절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양파가 가진 또 다른 비밀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관절염이 진행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활성산소로 인한 연골 파괴인데 양파의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가 이런 활성산소들을 중화시켜 연골을 보호해 줍니다. 마치 우리 무릎에 천연 방패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양파의 효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파에는 천연 진통 성분도 들어 있어서 통증 신호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양파를 꾸준히 사용하면 점진적으로 무릎 통증이 감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양파가 좋다고 해도 그냥 먹기만 해서는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화기관을 거쳐 혈류로 들어간 성분들이 무릎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농도도 많이 희석됩니다. 바로 여기서 소주가 등장합니다. 소주, 왜 하필 소주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소주 자체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양파의 놀라운 유효 성분들을 무릎 관절 깊숙이 전달하는 완벽한 운반체 역할을 해줍니다. 첫째, 소주는 천연 침투 촉진제입니다. 알코올이 피부에 닿으면 각질층의 지질 구조를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피부의 작은 통로들을 열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열린 통로를 통해 양파의 퀘르세틴, 알리신 같은 소중한 성분들이 피부 표면에 머물지 않고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소주는 강력한 용매 역할을 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수용성 성분과 지용성 성분을 모두 효과적으로 추출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로만 우려내면 일부 성분만 나오지만 알코올이 있으면 양파의 모든 유효 성분을 골고루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의학에서 약재를 소주에 담가 약주를 만드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셋째, 소주의 온열 효과입니다. 알코올이 피부에 닿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따뜻한 느낌이 생깁니다. 이 온열 효과가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 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이유가 밤사이 관절이 차가워져서인데 소주의 온열 효과가 이런 뻣뻣함을 빠르게 해소해 줍니다. 넷째, 소주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알코올의 혈관 확장 효과로 인해 무릎 주변의 미세 혈관들이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늘어나고 동시에 염증 물질과 노폐물 배출도 빨라집니다. 결과적으로 관절의 자연 치유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섯째, 소주는 양파 성분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의 유효 성분들은 공기나 빛에 노출되면 쉽게 파괴되는데 알코올 환경에서는 이런 성분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소주에 우린 양파물은 오래 보관해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주의 도수입니다. 너무 약하면 침투력이 떨어지고 너무 강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16도에서 20도 사이의 일반 소주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 정도 도수면 피부 자극은 최소화하면서도 양파 성분의 침투력은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주와 양파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도 놀랍습니다. 양파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효과를 느끼기까지 2에서 3주 정도 걸렸는데 소주와 함께 사용하면 보통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발라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이순자 어르신의 경우 처음에는 양파 우린 물만 사용하셨는데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주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한 지 5일 만에 오늘은 무릎에서 소리가 안 나네요? 라고 놀라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의 무릎 통증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모두 같은 원인은 아니거든요. 4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무릎 통증의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골 마모입니다. 무릎 관절 안에는 뼈와 뼈 사이를 보호하는 연골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연골 재생 속도보다 마모 속도가 빨라집니다. 연골이 얇아지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죠. 이때 특징적인 증상은 계단을 내려갈 때 더 아프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막염입니다. 관절을 둘러싼 활막이라는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이는 연골 마모로 인해 생긴 작은 조각들이 활막을 자극해서 발생합니다. 활막염이 생기면 관절액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무릎이 붓고 만지면 따끈따끈한 열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30분 정도 움직여야 풀리는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세 번째, 근육과 인대의 약화입니다. 무릎을 지지하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또한 무릎 인대가 늘어나면 관절이 불안정해져서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 후나 오래 걸은 후에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 주변의 미세 혈관들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을 만지면 다른 부위보다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노폐물 배출도 어려워져서 염증이 지속됩니다. 다섯 번째, 과체중으로 인한 부담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무게의 3에서 4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견딥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에서 4kg의 추가 부담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살이 쪄도 무릎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무릎 통증이 발생하는데 놀랍게도 소주와 양파 조합은 이 5가지 원인을 모두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이 활막염을 줄여주고 황화합물이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소주의 온열 효과가 근육을 이완시키고 침투 촉진 효과로 양파 성분이 관절 깊숙이 도달해서 연골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미 닳아 없어진 연골을 완전히 재생시킬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별도로 필요하지만 나머지 4가지 원인은 꾸준한 소주 양파 요법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3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뚜렷한 개선을 경험하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주 양파 치료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재료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양파라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먼저 양파 선택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양파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 색깔입니다. 일반 황양파보다는 자주색 양파, 즉 적양파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적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황양파보다 3배 이상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안토시아닌이 관절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적양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황양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크기가 중간 정도이고 겉껍질이 마르지 않고 윤기가 나며 눌렀을 때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특히 양파 윗부분이 마르고 단단해야 내부가 신선합니다. 만약 눌렀을 때 물렁하거나 싹이 나기 시작한 양파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미 성분이 변질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고를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크기입니다. 너무 큰 양파보다는 주먹 크기 정도의 중간 크기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큰 양파는 성장 과정에서 농약을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너무 작은 양파는 유효 성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양파의 매운맛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양파를 반으로 잘랐을 때 눈물이 많이 날수록 황화합물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이 황화합물이 바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핵심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매워도 참으시고 매운 양파를 선택하시는 것이 효과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은 소주 선택입니다. 소주라고 다 같은 소주가 아닙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일반적인 희석식 소주보다는 증류식 소주입니다. 증류식 소주가 양파 성분을 추출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거든요. 하지만 증류식 소주는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우니 일반 소주를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소주 도수는 16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적절합니다. 13도짜리 저도수 소주는 추출력이 떨어지고 25도 이상의 고도수 소주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7도나 19도 소주가 딱 적당합니다. 소주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첨가물입니다. 요즘 일부 소주에는 감미료나 향료가 들어간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수한 에틸알코올과 물로만 만든 전통적인 소주를 선택하세요. 라벨을 보시면 원료에 쌀, 타피오카, 감자 정도만 적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주를 구매할 때는 제조일자도 확인해 보세요. 너무 오래된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떨어질 수 있고 맛과 향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조일자가 3개월 이내인 신선한 소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비율입니다. 중간 크기 양파 2개에 소주 한 병 36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비율로 만들면 약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이 비율로 시작해서 본인에게 맞는 농도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재료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인 제조 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소주 양파 치료제를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제조법을 정리했으니 정확히 따라해 주세요. 1단계 양파 전처리. 먼저 양파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찬물에 양파를 넣고 손으로 비비면서 겉껍질의 흙이나 먼지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이때 세제나 화학 세정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깨끗한 물로만 씻어주세요. 양파 표면에 화학 물질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씻은 양파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세요. 물기가 남아 있으면 소주의 알코올 농도가 희석되어 추출 효과가 떨어집니다. 양파를 건조시킬 때는 자연 건조가 가장 좋습니다. 헤어드라이어 같은 인공적인 열을 가하면 양파의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2단계 양파 절단. 양파 껍질을 벗기고 뿌리 부분과 윗부분을 잘라내세요. 이때 너무 많이 자르지 말고 최소한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의 가장 바깥쪽 부분에 유효 성분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양파를 썰 때는 가능한 한 얇게 썰어주세요. 두께는 2에서 3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 성분이 우러나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너무 얇게 썰면 양파가 빨리 무너져서 나중에 걸러내기 어려워집니다.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많이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눈물이 많이 날수록 화합물이 풍부하다는 증거이니까 참고 끝까지 써주세요. 눈물을 줄이고 싶으시면 양파를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차갑게 한 다음 썰면 조금 나아집니다. 3단계 용기 준비. 유리병을 준비하는데 입구가 넓고 뚜껑이 밀폐되는 것을 선택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알코올과 반응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리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용기 크기는 소주 한 병과 양파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리병은 끓는 물로 소독해 주세요. 병 안에 끓는 물을 부어서 1분 정도 둔 다음 물을 버리고 자연 건조시키면 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잡균이 들어가면 양파가 썩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단계 담그기. 소독이 끝난 유리병에 썰어둔 양파를 넣습니다. 양파를 넣을 때는 너무 꾹꾹 눌러 담지 마세요. 소주가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적당한 여유 공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를 다 넣었으면 소주를 천천히 부어주세요. 이때 양파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넉넉하게 부어야 합니다.
양파가 소주 위로 떠오르면 공기와 접촉해서 변색될 수 있거든요. 소주를 부을 때는 한 번에 확 붓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부어서 양파 사이사이까지 골고루 스며들게 해주세요. 5단계 숙성. 뚜껑을 단단히 닫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합니다.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나 온도 변화가 심한 곳은 피해 주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실온의 어두운 곳이 더 좋습니다. 냉장고는 온도가 너무 낮아서 성분 추출이 잘 안 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병을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양파 성분이 소주 전체에 골고루 퍼집니다. 흔들 때는 격렬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좌우로 기울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우려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일 정도면 색깔이 나기 시작하지만 유효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려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2주 정도 우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완성된 소주 양파 치료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까 꼭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해 주세요. 먼저 사용하기 전에 무릎 주변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샤워를 한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피부에 땀이나 로션, 기름기 등이 남아있으면 소주 양파 성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무릎 뒤쪽 오금 부분까지 꼼꼼히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소주 양파 용액이 희석되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닦아주세요.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깨끗한 거즈나 화장솜을 준비합니다. 거즈는 의료용이 가장 좋고 화장솜은 자극이 적은 순면 제품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소주 양파 용액을 충분히 적십니다.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흠뻑 적셔야 피부에 골고루 발라집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부위에 거즈나 화장솜을 올려놓고 가볍게 눌러줍니다. 이때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을 주고 특히 어르신들의 얇은 피부에는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냥 살짝 눌러서 액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릎 전체에 고르게 발라주되 특히 통증이 심한 부위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무릎 앞쪽뿐만 아니라 옆쪽, 뒤쪽까지 모두 발라야 합니다. 무릎 관절은 앞뒤 좌우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만 관리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거든요. 액을 다 바른 후에는 손바닥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마사지 방향은 무릎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사지할 때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무릎을 감싸듯 마사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손이 따뜻한 상태여야 좋습니다. 손이 차갑다면 양손을 비비거나 따뜻한 물에 담가서 온기를 만든 다음 시작하세요. 따뜻한 손의 온도가 소주 양파 성분의 침투를 더욱 도와줍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보온이 아주 중요합니다. 얇은 무릎 보호대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무릎을 감싸주세요. 너무 꽉 조이지 말고 따뜻함을 유지할 정도로만 감싸면 됩니다. 보온을 해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주의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온열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따뜻한 환경에서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져서 양파 성분의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온은 최소 30분 이상 유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1시간 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되도록 무릎을 움직이지 말고 편안하게 쉬어주세요. 하루에 2번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이 이상적인 스케줄입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염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 사용 시간은 발라주고 마사지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시간을 지켜주세요.
사용 기간은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3에서 4일 사용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는데 자연요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연요법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째, 상처가 있는 곳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무릎 주변에 찰과상이나 긁힌 자국, 습진이 있다면 그 부위는 피해서 발라야 합니다. 알코올이 상처에 닿으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상처 회복도 늦어집니다. 둘째, 절대 먹지 마세요. 이 소주 양파 용액은 오직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마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눈 주변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실수로 눈에 들어가면 즉시 찬물로 충분히 씻어내시고 자극이 계속되면 안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처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피부 테스트를 해보세요. 손목 안쪽이나 팔꿈치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3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가려움증이나 발진, 붓기가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알코올이나 양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찬물로 씻어내고 심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세요. 소주 양파 요법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인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시면 무릎 건강이 훨씬 빨리 개선됩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펴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10초간 유지하세요.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 더 효과적입니다.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10회씩 해주세요. 둘째,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앉는 자세를 취해보세요.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오면 됩니다. 처음에는 30초만 해도 힘들 수 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셋째, 종아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세요.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견과류의 비타민이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들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줄이세요.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3에서 4kg의 부담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조금만 살을 빼도 무릎이 훨씬 편해집니다. 거창한 다이어트보다는 조금씩 식사량을 줄이고 꾸준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래 앉아 있을 때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주세요.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릎 꿇기 같은 자세는 피하시고 가능하면 의자 생활을 하세요. 잠들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관절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주 양파 요법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45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확신하건대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무릎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방 차원에서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깨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천연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